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정연이가 또다시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채공선이 걱정하던 일이 터져버린 것 같은데요. 이번 회에서야 비로소 채공선이 소리를 그만둔 이유가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채공선의 고집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채공선은 추월만정 레코드 한 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다음 공연을 앞둔 채공선은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리한 연습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성대에 문제가 생겨 다시는 예전 같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회상에서의 채공선은 강소복에게 꽤나 싸가지 없게 굴었는데요. 자신을 걱정하는 강소복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주제 파악이나 하라는 소리를 하는 채공선. 강소복에게는 꽤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녀는 채공선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강소복이 메란 국극단을 만든 이유도 채공선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대체 강소복은 왜 채공선을 위해 메란을 만들었던 걸까요? 강소복은 아마도 채공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주란이와 정연이 같은 관계에 그보다 더 돈독했을 거라 생각되네요. 어릴 적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친자매처럼 지내왔던 두 사람. 채공선이 심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강소복은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강소복은 채공선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소리만이 아니어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국극이란 걸 알게 된 것이죠. 강소복은 채공선을 찾아 함께 국극 무대에 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란을 만들고 채공선을 찾아다녔지만 알다시피 채공선은 이름까지 바꾸고 모두로부터 꽁꽁 숨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강소복은 끝내 채공선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연이로 인해 채공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연이 역시 채공선의 전철을 밟게 되었는데요. 정연이가 소리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으면 강소복이 싸대기까지 후려 쳤을지 안 봐도 상상이 가네요. 예전에는 똥물이 목소리에 좋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정연이가 꽤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작에서는 채공선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다고 나오는데요. 정연이가 바로 채공선이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다시 지켜보는 강소복의 마음 역시 아주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듯 하네요. 정연이에게는 아마도 지금의 성대결절 같은 부상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대결절을 치료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조차 없었나 봅니다. 결국 치료법을 찾지 못한 정연이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정연이가 무대에서 쓰러진 뒤 다음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목소리를 잃었을 때 엄마가 소리를 반대한 이유를 곧바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판의 정연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결국 목소리를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연이가 목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을 담고 싶었나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정연이의 모습이 원작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한편 메란의 독주에 국극단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합동 공연은 시작부터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옥경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며 메란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7개 국극단들의 불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여성국극의 시작은 메란의 선풍적인 열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만으로 구성된 창극의 사람들은 매료되었고 문옥경과 서해랑은 단숨에 여성국극의 슈퍼스타가 되었죠. 여성국극이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여성국극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성만으로 구성된 창극은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얼마 안가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성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양날의 칼과 같았죠. 여성이 남역을 소화해내는 게 새롭게 느껴지는 건 유통기한이란 게 존재했습니다. 분명 남자가 하는 연기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메란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옥경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옥경이 없는 다른 극단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여성국극은 사양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성국극 대부분의 인기를 문옥경과 서해랑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다른 배우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갔죠. 7개 국극단은 이번 합동공연에서 주연들 모두가 메란이 독점해버리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역 오디션에 뽑힌 지원자는 메란의 영서와 주란이었습니다. 다른 극단들은 이번 합동 공연에서 메란의 들러리나 서주려는 게 아니라는 뜻을 확실히 내비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메란에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주연의 교체, 딱 집어서 평강공주 역을 7개국 극단 배우 중 한 명으로 대체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제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주연이 매회마다 교체되는 방식의 합동 공연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들이 콕 집어서 평강공주의 교체를 원한 건 서해랑을 저격한 거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서해랑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자라나는 새싹들을 의도적으로 짓밟아 왔다는 걸 말입니다. 원작에서는 이런 서해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드라마와는 다르게 원작에서는 서해랑이 백도행에게 누명을 씌워 메란 밖에서 쫓아냅니다. 지난 자명고 무대에서 백도행은 평소 하던 가닥기 역할이 아닌 주연 호동왕자 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백도행 역시 국극이 좋아서 배우가 된 것이었고 주연을 맡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이때 서해랑이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감히 우리 문옥경의 자리를 넘보려고 해. 결국 서해랑은 백도행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 메란에서 쫓아버리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백도행이 누굽니까? 바로 강소복의 친조카입니다. 서해랑의 음모로 강소복은 가족까지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상황이 이 정도다 보니 다른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서해랑이 무서워서 감히 주연에는 눈독 들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해랑도 언제까지나 주연을 해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후계자가 바로 영서였죠. 그녀가 영서를 고른 이유는 영서가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여서였습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년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진 영서. 서해랑은 영서라면 자신이 손에 쥐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서해랑은 정년이의 목을 망가뜨리기 위해 아주 비열한 음모를 꾸몄는데요. 그녀 역시 정년이가 문옥경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란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년이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서둘러 싹을 밟아버리렸던 것이죠. 서해랑의 이런 못된 짓거리를 문옥경이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옥경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그건 다름 아닌 메란을 떠나 영화계로 가는 일이었죠. 문옥경은 오래전부터 국극에 대한 재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해랑이 여성 국극계를 고인물화 시켜버렸기에 항상 최정점의 자리에서 똑같은 주연 연기만 하고 살았으니 재미가 없을 만도 했겠죠. 원작에서는 문옥경은 메란을 떠나버리자 이에 화가 난 서해랑이 그의 아편 스캔들을 터뜨려 자폭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메란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과연 드라마에서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